중국이 국제금융시장에 대고 연 이틀째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중국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중국 위안화의 대외적인 평가 절하를 했는데요. 거의 기습 작전을 방불케 하네요. 12일에도 1.6 얼마면 1.62% 정도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날 또 전격적으로 1.86% 그러니까 연 이틀 새 3.5%에 달하는 돈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평가 절하죠. 전 세계가 확 흔들렸달까요? 충격받았는데 이걸로 시사하는 점이 뭘까요? 결국은 이제 강한 달러, 그동안 뭐 G2다 해서 미국과 중국이 양대, 중국이 특히 일본 경제를 지키고 미국과 나란히 G2라 했는데 적어도 아닌 것 같습니다. G1, 미국의 강한 달러, 뭐 복잡한 얘기 생략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혼란, 우리 돈 가치 떨어지는 거,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쟁점을 하나를 보면 미국 달러의 그리고 미국 달러라는 게 결국 국가의 그 어떤 경제력의 상징이니까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미국의 시대가 또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예측이 나오고 한경사설도 그런 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자 13일 일면에 제일 크게 살린 게 바로 그 기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보실게요. 8월 13일자 일면톱 글로벌 위안화 쇼크라고 제목 보면요. 중국도 1.62% 절하 뭐 이렇게 담담하게 썼습니다만 내용은 중국의 기습적인 환율 전쟁 2탄 이틀째 그렇습니다. 아시아 주가 원자재값이라면 뭐 기름값 같은 거죠. 금값, 기름값, 구리값 겁나게 했고요. 미국 주가도 영향을 많이 일단 미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애플, 알코아, 애플 이런 것들이 가격이 뭐 5%씩 떨어지고 6% 떨어지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애플 주가도 5%. 자, 관련 기사 볼까요? 3면. 자, 중국은 왜 이럴까? 중국은 왜 환율 전쟁에 이렇게 나올까? 위안화 추가 절하 이틀째 쇼크 이렇게 했고 여기 3면 기사입니다. 중국 경제 불확실성에 파랗게 질린 정시, 파랗게 국내 주가 얘기입니다. 이 주가 떨어질 때 파란 거. 외국인은 3천억 원 순매도에 나섰고요. 중국 소비시장 구매력 약화 우려, 화장품, 여행주, 물론 한국의 주식입니다. 동반 폭락했습니다. 바이오 등 주도 된소리를 맞았다. 근데 뭐 현대차의 현대자동차든가 현대모비스 같은 건 또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지 주가가 또 올랐죠. 업종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의도를 모르겠다. 그래서 지수 단기 전망도 의미 없다. 이렇게 또 제목을 하나 뽑아놨네요. 하여튼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충격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원화값이 뚝 떨어져서 어제 환율이 1190원 정도 됐습니다. 우리 원화값도 폭락했는데요. 이게 도무지 덕인지 실인지 그동안 환율이 좀 올라가면 수출이 기대될 것이다. 경제에 나쁠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5% 이상 주가도 오르고 했습니다. 반면에 금융시장의 불안이 점점 커져서 자금 유출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도무지 앞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안개 속을 간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낙관론과 비관론, 아니면 낙관론까지는 아니지만 큰 문제 없다는 얘기와 비관론이 지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을 기사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열리는데 중국발 환율 전쟁에 대한 우리 대응책이 과연 나오려나 13일 하는 요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아마 기준금리 이번에는 동결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면도 보실까요? 사면도 역시 그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이렇게, 어깨 제목은 위안화 추가 절하 쇼크 해놓고 9월로 예측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도 코앞인데 약 위안 중국의 그 평가 절하까지 겹쳐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신흥국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된다. 신흥국에서 선진국의 자금 이탈 이 말입니다. 신흥국에 들어온 미국 달러, 유로의 이런 선진국들의 돈 빼가기가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제 3천억 팔았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을 받아갔고 예상 못한 변수, 블랙스완인가요? 등장했다고 합니다. 중국 실물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그동안 발표됐던 2분기에 7% 성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게 가공된 숫자는 아니냐, 과연 믿을 수 있는 숫자냐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 의심의 뒷면에는 중국에 뭔가 불편한 뭐가 있다, 중국 정부가 밝힐 수 없는 그런 경제에 치명적인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무경제 악화 사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중국의 약이완은 내년에도 지속될 거다고 합니다. 신흥국에서 2분기 1200억 달러 유출됐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 인상이 9월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일면에 아까 나왔던 거죠. 자세히 해설 기사. 원자재 시장도 직격탄. 유가는 6년 만에 최저입니다. 구리, 알루미늄, 니켈 전부 다 2% 이상 좀 일제히 하락했고요. 아마 약 강달러가 되면은 달러 베이스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가격은 유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럴당 국제 유가가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43달러 이렇게 갔고요. 구리 값은 6년 만에 최저입니다. 구리라는 게 산업 소재로 쓰이는 전기, 공사, 온갖 경기의 지표로 쓰이니까요. 원자재 구리 값은 6년 만에 최저치가 됐다고 이 표와 함께 기사가 들어가 있네요. 옆에 기사는 뭔가 봅시다. 세워놓은 기사. 위안화 절하에 대해서 IMF는 환영할 만한 조치다. 중국 경제의 그런 침체 국면을 반영한 잘한 거다. 미국 의회는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환율 조작한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약간 냉랭해질 것 같죠? 그런 기사. 다시 일면에 그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원화가 폭락해서 1달러당 1190원이 됐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최저치가 됐다고 했고요. 코스닥 장중에 700선 무너진 거 이런 기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일산면에 봤고요. 사진 하나 봅시다. 이 사람은 일본 전 총리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여기 지금 서울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말하자면 사죄.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릎 꿇은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사진 일면에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기사로 돌아오면 규제비용 총량제가 작년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갔으나 1년째 국회가 뭉개고 있어서 법안 소위도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 발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연내 이 법안을 처리 못하면 규제개혁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 하는데, 규제비용 총량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은 거기에 드는 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는 폐지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겠다 하는 거에서 만든 거거든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에서 폐지해서 규제 비용의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나 작년 8월 이후 국회는 완전히 뭉개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면의 관련 기사를 보면요. 국회에 발목 잡힌 규제 비용 총량제. 박정부의 규제개혁도 용두사미가 될 것 같다. 이 법이 안 되면 의지가 도무지 규제개혁에 대한 국회와 정부 의지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는 반대. 여당도 소극적이라서 도무지 되지 않는다는데 환경 기사를 계기로 좀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그 관련해서 산업단지에 가로등 하나 설치하고는 규제 풀었다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정부도 할 얘기는 별로 없네요. 이 기사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역대 정부 들었을 때마다 초반에는 규제가 MB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전부 다 그랬는데 집권 후반기에는 규제가 오히려 늘어나더라. 이게 이제 규제 본능입니다. 그래서 무지무지 자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용두사미로 끝난 규제개혁에 그런 실태가 들어가 있고요. 다시 일면에서 작지만 여기서는 봅시다. 임금 피크제에 대한 정부 의지. 앞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 안 하면 공기업은 내년도 임금을 깎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임금 피크제 도입하라고 임금 자체를 너무 올려버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사정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로 쭉 1, 2, 3면 받고 2면은 뭔가 2면 봅시다. 2면은 현대차 가 구입하기로 한 그 한전 부지, 거기에 나오는 공공기여금이 1조 7천억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서로 싸운다. 강남구는 그 지역에 써야 된다. 서울시는 아니다. 시 전체에 써야 된다 해서 서로 싸우고 있어 개발에 차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강남구는 공공기여금 영동대로 개발해서 자 소송도 불사한다. 서울시는 이미 법대로 모든 절차 법대로 진행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황당한 얘기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뢰 폭발로 중상 입은 장병들 뭐 이게 돈으로 어찌 보상이 되겠습니까마는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북한에 우리가 참 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그래도 각계에서 그런 어떤 성원이 잡지하고요. 이렇게 경제적 지원도 한다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행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CEO 3명이 성금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자, 끝내면서 국제면 하나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제면 재밌는 기사가 2개가 있습니다. 뭐 이게 위에 대선 기사도 있지만 요거 한번 보십시오. 해킹 기사인데 국제면에 나온 해킹 기사의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는 해킹을 해서 보도자료를 미리 알고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누렸다는, 그래서 미국 SEC 정권관리위원회 붙잡혔다는 일당들 얘기 있고, 다른 하나는 구글 등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차, 자동주행차가 사실은 거기도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네요. 그건 새로운 위험이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동으로 굴러가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를 손대더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첨단 기술로 가지만 또 이렇게 해킹이 뚫고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고 위험과 리스크는 곳곳에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아니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